안녕하세요. 성우 정부연권사입니다. 저는 코로나 접종을 3차까지 하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4차 추가 접종 얘기가 나오고 또 기간 내에 접종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우선 사파 먼저 보시겠습니다. TV 뉴스 시간에 앵커가 효과 불법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어르신께서 저 효과 불법이라고 해야지 라며 TV를 향해 야단치시는 장면입니다. 어떠세요?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70년대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효과라고 발음을 했는데 80년대부터 갑자기 우리말을 연음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PD가 시키는 대로 연음으로 효과라고 녹음을 하지 않으면 방송윤리위원회에 통과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녹음된 제 목소리가 방송으로 나올 때면 너무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속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렀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훼손시켜 놓은 분도 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우리가 된소리로, 즉 원래대로 발음한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발음합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 KBS 출신 성우이시며 연극인이신 이정구님의 저서 도서출판 말클 바른말이 힘이다에서 17페이지 제1장 오염된 발음으로 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저 책 선전하려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보이스 클리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된소리로 발음하세요. 방송인들이 효과로 발음하기 위해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효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건 엔진한 게 아니라 된소리가 우리 입에 배어있기 때문에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맞는 발음입니다. 국민들이 하도 듣기 싫다고 해서인지 요즘 검색해보면 두 발음 다 허용된다라고 하네요. 이제 자연스럽게 효과라고 발음하세요. 방송에서 나온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방송에서 백신 접종까지는 된소리로 하고 왜 효과만 효과로 발음하는지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으로서 또 지금의 30, 40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8, 90년대쯤 당시 초등학교에서 남자 성우와 저의 음성 그리고 서울 4대 부국 어린이들과 함께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국어와 음악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때 저 역시도 연음으로 녹음을 했는데 늦었지만 잘못된 발음들이었습니다. 저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고 말할 때 된소리로 해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데 게다가 연음으로 하면 더욱 안 되겠습니다. 말은 정확하고 듣기 좋고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된소리로 발음하세요. 아주 세련되고 선명하게 들려서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련되고 이러지 마세요. 세련됐다라고 발음하시면 정말 세련된 것처럼 들리거든요. 2008년 9월 어느 날 인천교육연수원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난 국어학자요. 그 방송국에서는 왜 연음으로 발음을 해서 우리말을 다 배려놓는 거요? 가서 내 말 좀 꼭 전해주시오 라며 명함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동감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된소리로 발음만 해도 보이스 클리닉의 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아마 세종대왕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된소리의 장점은 우리말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말할 때나 들을 때 아무 꺼리낌이 없이 우리말을 아주 자연스럽고 세련된 언어가 되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듣기에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절대로 연음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된소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렇게 발음합시다. 이제 TV에서 방송된 듣기에 어색한 발음들을 제가 메모했다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장면, 주꾸미, 거꾸로, 김밥, 관건, 일손이 달리다, 비뚤어지다, 사건 사고, 초간단 요리,
미적 감각, 세련, 불법 주차, 율법, 헌법. 이제 된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짜장면, 쭈꾸미, 거꾸로, 김밥, 관건, 일손이 딸리다, 삐뚤어지다, 사건 사고, 초간단 요리, 미적 감각, 세련, 불법 주차, 율법, 헌법. 어떠세요? 훨씬 더 세련되고 정확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된소리입니다. 셋째, 외래어 우리식으로 발음합시다. 이번에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외래어입니다. 한국 시리즈, 사우나, 달러, 댐, 가스, 버스. 뉴스 시간에 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가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뭔가 발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 시리즈, 사우나, 달러, 댐, 가스, 버스. 영어로 발음을 할 때는 bus, gas, dollar, sauna, dam 이렇게 길게 발음이 되지만 이 외래어를 우리말과 함께 섞어서 발음할 때는 장음이 아니고 단음으로 짧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는 버스, 가스는 가스, 달러는 달러 이렇게 짧게 발음되기 때문에 자연히 된소리로 발음되는 겁니다. 저기 버스가 온다 라고 할 때 저기 버스가 온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영어로 할 때는 아시다시피 There comes the bus. 네, 이렇게 버스가 bus로 길게 발음이 되죠. There comes the bus 라고 짧게 발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편하게 하자고요. 그리고 www. 이러지 마시고 우리식으로 편하게 www.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외래어도 듣기에 어색하지 않게 우리말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음하자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현대를 현다이, 삼성을 샘성, 일본에선 김치를 기무치라고 자기네 편한 대로 발음을 하는데 제발 우리도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발음을 하자고요. 넷째, 숫자는 이렇게 발음하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말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반드시 된소리를 사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거나 전화번호나 숫자를 말할 때는 꼭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007이 아니고 007, 001이 아니고 001로 하시면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1과 2, 3과 4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분명히 1이라고 했는데 2로 들리고 3이라고 했는데 4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1 발음을 할 때는 영어에서 L 사운드를 생각하시면서 1 하면서 혀를 붙이세요. 입천장에. 그리고 2를 말할 때는 양옆으로 2 길게 발음하시고요. 3 할 때는 3 짧게 발음하세요. 그러면서 영어에서 M 사운드를 기억하시면서 3 이렇게 하시고요. 4는 4 약간 길게 발음하시면 듣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숫자를 더 정확히 알려드리려면 예를 들어서 1024번을 하나, 0, 2, 4 이렇게 4는 길게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의 발음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말 중에 의자를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의자가 가장 겸손한 글자다. 아니, 가장 불쌍한 글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자는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가 앞에 나올 때 의사, 의견, 의자, 의의로 길게 발음이 되죠. 이번엔 반대로 의자가 뒤에 나올 때는 강의, 명의, 정의가 이로 짧게 발음이 됩니다. 강의, 명의, 정의. 그렇죠? 그럼 의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앞에 의자는 길게, 뒤에 의자는 짧게. 그러니까 의의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중간에 있으면 어떨까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이렇게 의자가 길어집니다. 국회의원. 소유격일 때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나의, 너의, 그의, 우리의가 아니고 애로 발음이 되죠.
나의, 너의, 그의, 우리의. 또 조사로 쓸 때도 역시 애로 발음이 됩니다. 사랑의, 한국의, 승리의가 아니라 사랑의, 한국의, 승리의. 네, 이렇게 발음하도록 하세요. 여섯째,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 우리가 우리말을 잘 못하는 발음 중에 바로 다르다와 틀리다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르다는 different, 틀리다는 wrong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라고 해야 맞는데 이것과 저것은 틀리다라고 발음을 해도 그건 다르다라고 말해야지 틀리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발음을 하고 또 틀리다라고 발음을 해도 다른 것으로 다 알아듣기 때문에 굳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이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거시기가 거시기해요 라고 해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해력이 높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한글의 우수성 때문이 아닐런지요. 제 생각엔 이미 우리 입이 된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기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 바른말이 힘이다 22페이지의 글을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표준어로 인해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경상도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어느 몰지각한 사람이 경상도 언어를 표준어로 삼겠다고 시작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나친 아부를 한 결과 우리의 언어가 제 모습을 잃고 훼손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정말 우리말 지킴이의 최고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80년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두환 정권 때 국어 순화 운동을 한다며 연음으로 발음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언어의 혼란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뉴스나 생방송을 하는 방송인들이 초긴장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 김대중 대통령의 발음은 된소리 발음이 안 돼서 북한을 부간 이렇게 연음으로 발음을 하셨습니다. 아부하느라 대통령을 따라하게 되다 보니 그것이 정석인 양 지금까지 어색한 발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숫자 0은 때로 공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전 김영삼 대통령 때 지나친 아부를 한 결과 숫자 0을 김영삼 대통령 이름 가운데 0자를 따서 모두 0으로 발음하라고 해서 001을 갑자기 001로 발음을 하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유명한 007 영화를 누가 뭐라고 해도 007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공산국가도 아니고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객 서비스 상담 직원과 114 전화번호 안내 그리고 텔레마케터들이 0을 0으로 발음하는 것이 정석인 줄 알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발음하니까 정확하게 들리지도 않는데 게다가 0을 0으로 하니까 더 답답하게 들리는 겁니다.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된 소리와 0을 0으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진국형 언어를 사용하자.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친했던 미국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르기 전에 How do you want me to call you? 또는 How may I call you? 라고 해서 처음엔 좀 의아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부르면 좋겠니?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선진국형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매너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call me 부용이라고 했죠. 부용이라고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정부용보다는 부용아라고 부르면 더 다정하고 친근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 지나치게 아부하느라 언어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5월 10일 날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윤석열, 윤석열 두 가지가 다 맞는다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불러준 이름은 윤석열이니까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도 굳이 윤석열로 부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을 부를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바로 선진국형 언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사 모두 통일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부릅시다. 그럼 이것으로 보이스 클리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약속이 너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강의에 도움을 주신 우리말 지킴이 말 바른말이 힘이다의 저자 이종구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샬롬.